GUI 모듈을 두 가지 기능을 추가를 해서 그거에 대한 튜토리얼이랑 같이 지금 업로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기능은, 하나는 이제 여러분이 원하는 미리 준비해둔 웨이브 파일 .wav 파일을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재생을 하기 시작하는 그런 느낌의 기능을 추가를 해놨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그림을 다룰 수 있잖아요. 그림 파일을 다룰 때 여러분이 원한다면, 예를 들면 뭐 x, y 해갖고 특정 번째 픽셀의 색깔을 바꾼다든가, 아니면 지금 그 그림의 그 번째 픽셀의 색상이 뭔지를 알아낸다든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능을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본론 시작하기 전에 그거 살짝 구경해보고, 이번 주는 일단은 본론 내용은 화요일 날 오늘 다 끝을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도 한 늦어봤자 그렇게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목요일은 이제 우리 프로젝트 본격적으로 수행할 만한 그런 시간으로 2시간을 다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 가급적이면 이번 주 중으로 어떤 거 만들 건지 주제 정하기 미리 해두고 목요일로 넘어가시는 걸, 이번 주 목요일로 넘어가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일단은 압축 파일 중에 GUI 코어 0.9.2 해가지고 버전이 살짝 올랐어요. 그거를 살짝 소개해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튜토리얼이 0번부터 6번까지 7가지가 있었는데 7번이랑 8번을 지금 추가를 해놨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얘네를 살짝만 확인을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굳이 구경 각자 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간단한 내용이니까요. 그래서 웨이브 파일 재생 방법 소개해가지고 해놨고, 역시나 다짜고짜 F5 누르시면 실행해 보실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눌러보세요. 그 빨간색 버튼 그림을 재탕을 했어요. 누르시면 이런 느낌으로 내가 클릭한 프레임부터 제가 미리 준비해 놓은 sample.wav라는 파일을 지금 준비해 놨는데, 그거를 재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재생을 시작하고, 보면 제가 지금 마우스 버튼을 눌렀다가 바로 떼볼게요. 눌렀다가 바로 뗐는데도 이 재생이 끝날 때까지는 이 버튼이 눌린 상태를 유지하다가 재생이 끝난 것 같은 타이밍부터 다시 버튼이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제가 버튼을 누르고 있으면 동일한 음원을 반복적으로 재생하는 기능도 일단은 구성을 해뒀어요. 요거는 이제 GUI 모듈 자체에서 지금 제공하는 기능이라기보다는 한번 코드를 한번 볼게요. 보면 우리 그림 파일 준비하는 거랑 비슷해요. 여러분이 요 .py 파일들 있는 폴더에, 같은 폴더에 .png 파일이라든가 .wav 파일을 미리 넣어두기만 하면 얼마든지 편하게 쓸 수 있습니다. 그 파일 이름을 내가 챙겨둬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저는 저 WAV 파일이 정확히 몇 프레임짜리인지를 알고 있으니까 그걸 토대로 저게 지금 1.093초 동안 재생되는 음원이다라는 거를, 그 플롯 형식 값을 미리 담아두고 얘를 이제 활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시점에 어떤 프레임에 업데이트 딱 호출했는데 사용자가 그 화면 위에 마우스 포인터 갖다 대고 왼쪽 버튼을 눌렀다 라면 그때부터 플레이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093초가 지나기 전까지는 지금이 몇 시인지는 타임스탬프로 알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언제 재생을 시작했냐 시각을 알고 있고, 거기다가 1.093을 더하면 이 음원이 언제쯤에 재생이 끝날 거냐를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걸 토대로 저 음원의 재생이 끝날 때까지는 다시 재생하지 않도록 과 같은 느낌으로 지금 코드가 적혀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간단하게 적어 놨어요. 그래서 현재 시각이 마지막으로 음원을 시작한 시각 플러스 음원 자체의 길이보다 더 미래 시점이라면, 따라서 음원 재생이 이미 끝난 타이밍이라면, 그러면은 여기 지금 마우스 버튼을 눌렀을 때만 실행되는 코드고, 마우스 버튼을 눌렀고 지금 내가 재생을 할 수 있는 타이밍이라면 그림을 바꾸고 눌린 버튼 그림으로 바꾸고 현재 시각을 기록해 둔 다음에 요번부터 재생을 시작한다. 플레이 사운드라는 함수를 마련을 해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얼마든지 쓰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윈도우스 기준으로는 WAV 파일만
정상적으로 아마 재생이 될 겁니다. 다른 애들은 안 될 수도 있어요. 이제 제가 테스트를 바로 해본 건 아니긴 한데 맥이라든가 리눅스 같은 경우는 mp3 파일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잠깐만, 이거 스탑 사운드가 안 되는데, 아무튼 간에 그렇게 지금 준비가 돼 있고, 그러면 저는 지금 mp3밖에 없는데 WAV 파일을 어떻게 만듭니까? 그거는 여러분 검색해 보시면 인터넷에 수두룩 빽빽하게 있어요. 여러분의 음원을 업로드를 하면 웨이브 파일로 만들어서 다운로드 할 수 있게 제공하는, 광고 몇 번 보면 됩니다. 그거를 쓰셔도 되고, 아니면 이제 우리 지금 영상 편집하는 OBS 스튜디오처럼 이런 것처럼 여러분이 간단하게 음원 관련해서 편집을 할 수 있고, 그 결과를 예를 들면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가지고 WAV 파일로 저장할 수 있게 무료로 그런 기능을 제공하는 프로그램들도 꽤 많이 있으니까, 뭐 WAV 파일만 가능하다라는 게 그렇게 큰 페널티는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아무튼 플레이 사운드라는 함수가 준비되어 있고 이 친구를 쓰시면 됩니다. 대충 그렇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자, 이게 지금 음원이 1.093초짜리인데 저만 해볼게요. 이거를 0.2초 밖에 안 걸리는 애다 라고 치고, 그 다음에 계속 버튼을 누르고 있으면 이런 느낌으로 0.2초마다 플레이 사운드를 다시 호출하게 되는 셈이에요. 지금 버튼을 누르고 있는 동안. 그렇다 보니까 기본적으로는 이전에 저 동일한 음원을 재생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걔를 아예 꺼버리고 정지시켜버리고 새로운 음원을 재생하기 시작하도록 그렇게 지금 구성되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현재로서는 아직까지는 요 뭐라 그래야 될까요? 부금이라고 부르는 어떤 음원을 뒤에서 반복 재생하도록 깔아두고 중간중간에 효과음을 출력하는 그런 느낌으로 지금 하는 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좀 더 테스트 해보고 뭐 가능한 수단을 찾아서 버전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내 지금 GUI 프로젝트에 요 음원 재생하는 기능, 소리 기능을 추가하고 싶다라면 저한테 미리 상담을 해서 저 지금 이런 거 만들려는데 이 기능이 지금 GUI 모듈에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와 같은 것들을 저한테 얘기하시면 걔네들을 먼저 중점적으로 추가를 해보도록 할게요. 아무튼 7번째 예시는 이렇고, 8번째 예시를 보면 8번째 예시 같은 경우는 얘는 이제 그림을 픽셀 단위로 다루는 방법 해가지고 얘도 F5 누르면 적당히 조그만 창 보일 거예요. 선택한 픽셀 수 0개 이런 식으로 보입니다.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그냥 하얀 창이긴 한데 마우스 포인터 갖다 대고 클릭을 한 다음에 열심히 마우스 포인터를 이동시키다 보면 이런 식으로 매 프레임마다 마우스 포인터가 가리키고 있는 현재 화면 위에 픽셀의 색상을 확인을 해요. 만약에 그게 파란색이 아니다 라면 파란색으로 바꾸고 그거를 횟수를 카운팅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 하얀 부분 화면이 320,320 픽셀로 지금 잡아놨어요. 따라서 곱하면 102,400 픽셀이 되는 거죠. 1024에 00 붙은 거니까요. 그런 느낌으로 지금 돼 있고,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이 원하는 좌표, 지금 같은 경우는 마우스 포인터의 좌표긴 한데 당연히 0,0, 뭐 300,300 여러분이 얼마든지 리터럴 적어서 여러분이 원하는 번째 픽셀을 다루는 게 가능합니다. 걔의 색상이 지금 어떻게 돼 있냐랑 걔를 새로운 색상으로 변경한다를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일단은 어떤 픽셀을 투명 색상으로, 투명 픽셀로 지정하는 것까지는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에 해당하는 어떤 픽셀이 지금 투명 픽셀이냐 아니냐 여부를 리턴해 주거나 하는 그런 함수는 현재는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근데 이건 만드는 것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뭐 여러분이 혹시나 이렇게 픽셀 단위로 그림들을 다뤄가면서 뭔가 코드를 실행하고 싶다라면 그때는 역시나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면 관련한 기능을 먼저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게 우리가 파이썬을 쓰고 있고 현재 이거를 파이썬 코드로 작성을 해놨다 보니까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는 얘가 아마 성능이 조금 더 안 나올 거예요. 느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추천사항은 이렇게 1 곱하기 1 픽셀 단위로 뭔가를 하기보다는 미리 준비해둔, 예를 들면 64 곱하기 64 픽셀짜리 캐릭터 그림, 그 다음에 뭐 길다란 장애물 그림 같은 것들을 준비해서 그림 단위로
그림들을 어느 위치에 몇 콤마 몇에 몇 곱하기 몇으로 출력할 거냐 같은 것들을 조절하면서 큼직큼직하게 여러분의 GUI 화면을 구성하시는 걸 일단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게 가능은 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코드를 보면 함수를 2개를 준비해 놨어요. 그래서 get pixel color 해가지고 여러분이 어떤 그림 숫자 하나 던져주고 그다음에 XY 좌표를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그림의 몇 콤마 몇 번째 픽셀의 색상을 그거를 빨강, 녹색, 파랑 3개를 우리한테 각각 인트 값으로 리턴해 주도록 해놨어요. 그래서 이 값은 이제 뭐 여러분 뭐 RGB라든가 그런 거 들어봤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보통은 이제 컴퓨터 동네에서는 요 빨간색 성분이다 라면 0에서부터 256 미만에 그래서 255까지의 숫자를 준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3개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우스 포인터가 가리키고 있는 그 픽셀의 색상이 빨간색이 내가 원래 예상했던 빨간색이랑 똑같지 않거나 파란색이 다르거나 녹색이 다르거나 파란색이 다르다면 그렇다면 내가 그 픽셀의 색상을 새로 지정하겠어와 같이 여기서는 지금 set pixel color라는 함수를 준비해 놓고 그거를 쓰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도 비슷하게 내가 원하는 그림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좌표에다가 내가 원하는 색상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다가는 여러분이 그 글루라든가 이런 거를 쓰셔도 좋고 뭐 이런저런 다 있을 거예요. 중학교 영어에서 배울 만한 거. 그런 거 말고 내가 원하는 정확히 원하는 색상으로 지정하고 싶다라면 그럴 때는 이제 요 make color code라는 친구를 마련해 놨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여러분이 지금 들고 있는 빨간 색상, 녹색, 파란색 0에서부터 255 사이에 숫자를 밀어 넣어주면 그거에 대한 적절한 컬러 코드를 우리한테 리턴을 해줄 거예요. 그거를 set pixel color에서 쓰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있는 false 같은 경우는 얘는 지금 현재 그 픽셀을 투명색으로 지정할 거냐 또는 불투명색으로 지정할 거냐 등등을 정할 수 있게 만들어 놨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를 true로 한다면 지금 RGB 값이 뭐가 됐든 간에 전혀 상관없이 그 픽셀은 투명한 색상 픽셀로 지정이 돼요. 달리 말하면 그 그림의 뒤에 있는 뭔가가 보이기 시작하게 될 겁니다. 일단 그런 상황이고 대충 그래서 우리가 많은 거를 할 수가 없는 대신에 기능이 간단하게만 지금 들어있으니까 써보고 싶으신 분들은 써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렇긴 하지만 제 추천사항은 언제나 만약에 뭐 애니메이션 같은 게 필요하다. 예를 들면 캐릭터가 라이프가 3개일 때 캐릭터, 쌩쌩한 캐릭터랑 라이프가 2개일 때 하나일 때 캐릭터를 서로 다르게 보여주고 싶다. 뭐 라이프가 하나만 시뻘겋게 해갖고 보여주고 싶다라면 그러면 아예 미리 그런 상황에서만 보여주기 위한 또 다른 그림을 그려놓고 그림을 바꿔치기 하는 식으로 접근하시는 게 낫습니다. 우리 아까 전에 버튼 누르는 거 생각해 보면 거기도 비슷해요. 동그란 버튼이랑 눌려있는 버튼 그거를 실시간으로 막 색상 같은 거 계산해 가지고 눌려있는 버튼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만드는 건 엄청나게 번잡한 일이에요. 매번 똑같은 데이터 흐름을 발생시키는 거니까요. 따라서 그걸 아예 미리 해두고 별도의 파일로 별도의 .png 파일이라든가 등등으로 만들어 놓고 진행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할 거예요. 일단 그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일단 신기능 설명이 끝이 나고 자 그래서 오늘 본론을 살짝 진행하고 프로젝트 진행하는 시간을 수업 시간에 마련을 해볼게요. 그래서 일단은 이번 주부터 다음 주까지는 우리가 프로토타입이라고 해서 내 GUI 프로그램의 초기 버전을 같이 한번 만들어 보는 시간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13, 14주차의 초기 버전 한번 구성해 보고 그 다음에 15, 16주차에 잠깐만 일단 우리 지금 프로젝트 마감 자체는 제 기억이 맞다면 16주차 목요일로 지금 잡아 놓았고 그래서 일단은 저는 16주차 화요일이랑 목요일 날 둘 다 뭐 만약에 필요하다면 보강 신청해 갖고 여러분이 우리 수업 시간에 여기 와가지고 프로젝트 마무리 하실 수 있도록 궁금한 것 저한테 물어보고 마무리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일단 시간은 잡아 둘게요. 그렇게 해두고 15주차, 16주차의 최종 버전 이제 제출하기 위한 최종 버전 만들어서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기본적으로 15주차니까 그 15주차 LMS 거기다가 제출하는 곳을 마련을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거기다가 16주차 목요일까지 제출하시면 기한 점수 만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스케줄을 챙겨보도록 할게요. 아무튼 간에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번 주에 13주차에 우리 소위 진도 나간다라고 말할 수 있을 법한 메인 컨텐츠는 요 스테이트라는 개념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더 복잡한 실행 흐름을 가진 프로그램을 만들 때 사용할 수 있는 스테이트 개념을 도입하는 방법을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 원래는 제가 작년도까지는 요 지금 13주차 예시라고 올라가 있는 압축 파일 안에 들어있는 그 프로그램을 수업 시간에 같이 만들어 보는 걸로 그런 느낌으로 스케줄을 진행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여러분이 그 초기 버전하고 아직 주제 오늘 이제 정해야 되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이라든가 목요일에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시간을 좀 절약하기 위해서 제가 미리 프로그램을 만들어 왔어요. 그래서 그걸 구경하면서 이 스테이트 개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넘어간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이 스테이트는 코드 덩어리라기보다는 조금은 데이터에 가까운 친구일 것 같아요. 여러분이 얼마든지 예를 들면 저기 담겨있는 값이 0이면 스테이트 뭐에 해당하는 거야? 1이면 무슨 스테이트에 해당하는 거야? 와 같이 마음속으로 생각해 놓고 코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 인덱스 개념을 그런 용도로 썼던 것도 비슷한 느낌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능력치 레프트의 0번째 자리에 있는 건 레프트 캐릭터의 이름이야 와 같이 마음속으로 생각하면서 코드 짤 수 있었듯이, 스테이트도 스테이트 값을 내가 미리 지정해 둔 이름에다 담아두면서 그 값이 지금 0이냐 1이냐 등등에 따라서 매 프레임마다 어떤 요소에 대해 어떤 코드를 실행할 건지 서로 다른 코드를 실행할 수 있게끔 스테이트 값에 따라 결정할 수 있게끔 우리가 일종의 분기 흐름을 만들어 두는 게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여러분이 미리 지금 한국말로 열심히 설명을 적어뒀을 거잖아요. 주제 정하기 위해서. 그런 말로 설명해 둔 것뿐만 아니라 미리 요 스테이트 관점에서 내 프로그램의 실행 흐름을 정리를 해두는 느낌의 스테이트 다이어그램이라는 그림을 그려두고 그거를 실제 내가 코드 작성할 때 활용하는 게 가능합니다. 등등등 해서 지금 미리 준비되어 있는 예시는 3을 누르면 이기는 게임, 마우스를 써서 3을 누르면 이기는 게임을 마련을 해뒀어요. 그래서 그 코드 확인해보고 요 스테이트랑 관련해서 얘기 정리해보고 등등 하면 이번 주 본론이 끝이 납니다. 일단 그거를 오늘 안에 화요일 안에 주파를 다 끝내 놓는 걸 일단 목표로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여유 시간에 내 GUI 프로그램의 프로토타입 초기 버전을 같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그래서 스타트를 해볼게요. 자, 저랑 같이 여러분 앞쪽 푸시면 이런 느낌으로 그림 파일 5개랑 그 다음에 GUI 코어랑 그 다음에 예시 최종 버전 해가지고 올라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열어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뭐 코드는 지금 뭔가 복잡해 보이니까 여셨으면 다짜고짜 F5를 누르시면 바로 실행을 해보실 수 있을 겁니다. 완성된 버전이라서 그래요. F5 눌러보시면 자, 여러분도 각자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목에 시작하려면 엔터키를 누르세요. 엔터키를 누르면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엔터키를 누르지 않는 한 이 프로그램은 계속 이 상태 그대로 유지될 거예요. 아무것도 우리한테 안 보여주고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다가 엔터키를 누르면 그때쯤부터 열심히 여러 그림들의 위치를 셔플링을 하는 섞는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딱 멈추면 그때부터 여러분이 3을 누르시면 됩니다. 제한 시간이 있긴 한데 제한 시간 안에 3을 누르면 여러분은 3을 누르면 이기는 게임을 이기실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한번 해볼게요. 시작하려면 엔터키 누르세요. 누르면 기다리는 중 하다가 3을 눌러주세요. 이런 이거 시간 초과입니다 라고 우리한테 얘기를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빨간색으로 살짝 보여줬다가 다시 시작하려면 엔터키를 누르세요와 같이 한 판을 더 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3을 누르지 않았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제가 마우스를 클릭을 하긴 했어요. 근데 마우스 포인터 위치가 3 그림 위가 아니라 완전 엉뚱한 데에 있는 상태에서 그런 시점에 제가 마우스 버튼을 클릭을 해갖고 일종의 반칙패를 당한 거라 보시면 됩니다. 한 번 더 해볼게요. 자, 이런 느낌으로 만약에 제한 시간 안에 마우스 버튼을 클릭했고 마우스 포인터 위치가 3 그림 위에 해당한다면 우리는 지금 이긴 거예요. 적절한 승리 메시지랑 회색 화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 번 플레이해 보면 아이고 시간 초과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어쩔 때는 기다리는 중이 막 예를 들면 2초 넘게 열심히 섞는 타이밍도 있고, 그렇지 않고 엄청 빠르게, 잠깐만 이건 좀 느린 편, 아이고 반칙했어요. 3을 누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본 점보다는 조금 더 빠르게 스타트를 했어요. 이런 식으로 기다리는 중에서 그 기다리는 시간이 매번 엔터키 칠 때마다, 매번 한 라운드 플레이 할 때마다 그때그때 조금씩 다른 걸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이걸 예측할 수 없습니다. 잠깐만, 아이고 시간 초과입니다. 그렇게 매번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열심히 섞고 있는 시간이 매 라운드마다 서로 다르게 지정되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걸 이기든 성공하든 실패하든 반칙패를 하든 그 회색 화면, 노란색 화면, 빨간색 화면을 약 3초 정도 우리한테 지금 네가 수행한 결과가 어떤지 좀 봐라 와 같은 식으로 우리한테 살짝 지그시 보여주고, 그 다음에 다시 화면 전체를 하얀색으로 바꾸고 다시금 시작할 수 있게끔 타이틀을 바꾸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태로 또 엔터키 누를 때까지 하염없이 기다리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 3그림 등등 그림빨들 보면 지금은 그림이 잘 보이잖아요. 지금도 잘 보이잖아요. 그러다가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돌아간 이후 시점부터는 그림을 다시 안 보여주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처음에는 지금 F4 딱 누르고 처음에는 그때는 역시나 그림을 보여주지 않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엔터키를 누르고 게임을 진행하는 동안에만 저 그림 파일들이 보이고, 그 뒤로는 이제 그림을 숨겨두도록 그렇게 지금 만들었다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아무튼 그런 느낌으로 지금 준비되어 있다 보시면 됩니다. 코드는 조금 이따 구경해 볼게요. 일단은 이 전체 프로그램은 이런 느낌으로 지금 실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 프로그램 실행하면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냥 제목도 원래 세팅되어 있는 그대로, 그 다음에 뭐 화면도 뭐 변화 같은 거 전혀 없이 그냥 하얀색 화면에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다가 사용자가 엔터키를 누르면 그때부터 그림들을 보여주기 시작하고, 그 그림들의 위치를 매 프레임마다 임의의 위치로 변경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리저리 막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다가 임의의 시간, 지금 세팅상으로는 0.5초에서 3.0초 사이에 임의의 시간 동안 그렇게 변경하다가 그 시간이 딱 되면 그때부터 3을 누르세요와 같은 느낌으로 우리한테 얘기하면서 입력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한시간, 지금 같은 경우는 제한시간을 1.0초로 잡아놨어요. 작년까지는 이게 0.75초였는데 어제 이제 새벽에 제가 이거를 수업자를 정리하면서 플레이 해보니까 이제 나이를 먹어서 그런지 성공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시즌에는 1.0초로 지금 잡아놨습니다. 아무튼 그 제한시간 안에 여러분이 열심히 마우스를 움직인 다음에 3 그림 위에다가 클릭을 하면, 그래서 3이 적혀있는 그림을 누르면 적절한 승리 메시지를 그때부터 3초 동안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일정 시간이 지나면 다시 초기 상태로 돌아가도록, 그래서 다시금 엔터키를 누르면 다음 판을 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전반적인 실행 흐름이 구성되어 있다라고 여러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이제 3을 누르지 못했다, 다른 부분을 눌렀다라면 반칙패가 될 거고, 제한 시간 안에 마우스 버튼을 클릭을 하지 못했다라면 그때는 빨간색 패배 메시지, 시간 초과 메시지를 구경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 프로그램이 이런 느낌으로 실행된다라는 거 여러분도 얼마든지 동의를, 납득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놓고 보면, 자, 오늘 주제이기도 한 스테이트가 여기 지금 살짝 등장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원래 스테이트가 무슨 뜻이냐, 영어 단어 스테이트가 무슨 뜻이냐면 그 미국을 유나이티드 스테이트즈라고 부르잖아요. 주라는 뜻이 되는 거죠. 동네라든가 아무튼 뭔가. 그래서 뭔가 동양인이 느끼기에는 조금 요상한 단어로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는 한데, 그래서 컴퓨터 동네에서는 저 스테이트에 대해서 한국말로 번역을 할 땐 보통 상태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대충 상태랑 스테이트 그냥 비슷한 단어다라고 컴퓨터 동네에서는 생각하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아무튼 간에 지금 나열해 둔 이 프로그램의 실행 흐름을 한국말로 설명해 둔 거를 여러 상태들에 대한 나열로 각 상태별 설명과 같이 풀어서 적도록 그렇게 한번 마련을 해봤어요. 그렇게 해서 고쳐 적으면 이런 느낌이 됩니다. 그래서 시작 상태,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엔터키를 누르면 대기 상태로 전환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대기 상태일 때는 매 프레임마다 숫자 그림들의 위치를 변경을 하게 돼요.
그다음에 임의의 시간 0.5초라든가 3초라든가 임의의 시간이 지나면 출제 상태로 전환되도록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출제 상태라면 사용자 입력 혹시 마우스 클릭했나를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3을 눌렀다면 결과 확인 상태로 전환될 수 있어야 됩니다. 또는 시간 초과로 지금 미리 세팅해둔 1초가 지났다라든가 출제 상태로 진행된 지 1초가 지났다라든가 아니면 마우스 버튼을 클릭했는데 3을 누른 게 아니라 엉뚱한 곳을 눌렀다라면 그때도 이제 결과 확인 상태로 전환되게 됩니다. 결과 확인 상태에서는 3초가 지나면 다시 시작 상태로 전환되도록 지금 구성되어 있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프로그램은 어떤 시점에 딱 이제 F5 눌러서 프로그램 실행하고 어떤 시점에 지금 같은 경우는 시작 상태라고 말할 수 있겠죠. 가만히 있는 타이밍입니다. 언제까지? 사용자가 엔터키를 누를 때까지. 그 다음에 엔터키를 누르면 지금은 이제 대기 상태고 지금은 출제 상태고 지금은 이제 결과 확인 상태다 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달리 말하면 우리 프로그램은 어떤 시점에 여기 적어둔 4가지 상태들 중에 정확히 하나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프레임에 우리 프로그램이 대기 상태면서 출제 상태일 수는 없어요. 2가지 이상의 상태에 해당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우리 프로그램이 어떤 시점에 그 어떤 상태도 띄지 않는 시작 상태도 대기 상태도 출제 상태도 결과 확인 상태도 아닌 타이밍 또한 기본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프로그램의 상태가 지금 뭐냐 하면 0개 또는 여러 개의 상태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무조건 하나에 해당하게 돼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전에 하나라는 단어를 꽤 자주 구경을 해본 적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변수, 값을 하나 담을 수 있는 친구라고 소개를 했었습니다. 수식, 계산하면 결과값이 하나 나오는 친구라고 소개를 했었습니다. 우리가 적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스테이트 개념, 또 기본적으로는 우리 프로그램의 스테이트다라면 여러 가능성들, 지금 같은 경우는 4가지 상태들 중에 항상 이 프로그램 실행되는 동안 무조건 항상 딱 한 가지 상태만을 지닌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상태라는 스테이트라는 개념을 단순한 값으로서 단순한 이름 하나에 변수 하나에 담아놓고 활용을 하는 게 가능합니다. 아무튼 프로그램을 처음 켰을 때는 시작 상태에 해당해요. 시작하려면 엔터키를 누르세요. 한 다음에 하염없이 기다리면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통 이제 초기 상태라고 부르고 아무튼 간에 여긴 지금 그 하나라는 프로그래밍 동네, 컴퓨터 동네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이 잘 작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새로운 이름 스테이트를 도입하면 그때그때 그 스테이트 자리에 적절한 값을 담아가면서 지금부터는 대기 상태야. 그러면 스테이트는 대기 상태에 해당하는 값. 엔터 해가지고 그런 느낌의 할당문을 딱 그 시점에만 실행하도록 만들면 얼마든지 여러분이 이 스테이트 개념을 내 프로그램에 도입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뭔가 말은 거창한데 결국은 데이터로서 다룰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특정 상태일 때 예를 들면 출제 상태거나 결과 확인 상태거나 등등 특정 상태일 때 미리 우리가 생각해둔 그런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예를 들면 결과 확인 상태다. 그러면 계속 시계 쳐다보는 거예요. 나 지금 결과 확인 상태 시작한 지 3초가 지났나? 아직이네.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해요. 아직이네.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다가 3초가 지난 게 확실하다. 그러면 시작 상태로 전환되도록 우리가 구성을 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런 전환, 영어로는 트랜지션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프레임에는 결과 확인 상태였지만 다음 프레임부터는 시작 상태를 다루기 위한 코드를 실행할 수 있게끔 상태 전환을 발생시키는 게 가능합니다. 스테이트 값을 바꿔 담는 게 가능해요. 그리고 그 시점에 그러니까 시작 상태에 돌입하는 시점에 우리가 지금 당장 수행해야 되는 작업이 있다면 그 시작 상태로 전환을 한다라는 코드가 적혀있는 그 근처에다가 그런 작업을 수행하는 코드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정도까지 하면 대강 설명이 끝이 나요. 그래서 코드를 살짝 보고 올게요. 코드 보시면 일단 여기는 지금 요소를 지금 네모 하나랑 그림 5개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걔네들을 그냥 리스트에다 미리 각각의 숫자들을 넣어놓고 스타트를 할 겁니다. 그래서 넘버스 대괄호 0 하면 지금 얘는 0,0부터
800 곱하기 600 사이즈를 갖는, 그러니까 화면 전체를 차지하는 하얀색 네모를 먼저 만들고 있어요. 따라서 얘가 가장 뒤에 있게 됩니다. 가장 밑에 깔려 있게 돼요. 그러다가 나중에 저 하얀색 네모를 빨간색으로 바꾼다든가 하면 마치 전체 화면이 새빨개지는 것 같은 그런 연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밑에 있는 애들은 다 미리 준비해둔 그림 파일을 가져오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is visible in false와 같이 지금 지정해 놓은 걸 볼 수 있어요. 자, 우리 그 튜토리얼 예시들 중에 show object, hide object 같은 거 호출하면 그때부터 그 네모, 동그라미 등등을 안 보여주기 시작하겠어, 가리기 시작하겠어, 또는 가려져 있는 걸 다시 보여주기 시작하겠어와 같이 우리가 지정하는 게 가능했었어요. 요 new image라든가 new rectangle이라든가 등등을 할 때 여러분이 요 is visible을 false로 지정해두고 만드는 게 가능합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지금 새로 만드는 그림은 1.png에 적혀있는 그 색상 값들을 토대로 그림 하나를 만들어 둘 거예요. 근데 걔를 처음부터 보여주진 않을 겁니다. 처음에는 가려둔 채로 스타트 한다와 같이 우리가 지정한 셈이에요. 요 이니셜라이즈 호출하는 시점은, 요 내용을 실행하는 시점은 프로그램 딱 처음 실행 시작했을 때 커다란 와일문을 실행하기 직전 타이밍에 수행하는 작업이란 말이에요. 처음에 이미지를 딱 먼저 준비는 해두는데 그거를 보여주지는 않는 채로, 가려둔 채로 스타트하겠다와 같이 적어둔 셈입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F5 딱 처음 눌렀을 때 하얀색 네모만 보이고 1, 2, 3, 4, 5 그림은 안 보이도록 돼 있다 보시면 돼요. 자, 요건 한번 보여드릴게요. 만약에 이게 is visible on false가 안 적혀 있었다라면, 평소엔 이런 거 안 적었었잖아요. 그러면 F5 눌렀을 때 1.png 가지고 1번 그림을 만들어 놓고 걔를 그냥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을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엔터 누르면 다른 애들도 보여주기 시작할 거고, 그 다음에 시작 상태로 돌아갈 때 다시 1번 그림을 포함해서 다른 그림을 가리도록 지금 돼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처음부터 보여놓고 드러내놓고 스타트 할 거냐, 처음엔 가려놓고 스타트 할 거냐를 여러분이 지정할 수 있다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그렇게 그림 5개랑 네모 하나를 만들어 놓고, 요 밑에는 이런저런 데이터들, 그래서 우리 지금 시계를 열심히 봐야 되니까 시작해야 되는 시각 또는 끝내야 되는 시각 같은 거 다룰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기다리는 시간, 그 대기 상태에서 어쩔 때는 0.5초, 어쩔 때는 1초, 어쩔 때는 3초 기다릴 수도 있게끔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해당하는 최소, 최대 얼마만큼 기다려야 되는 거냐를 미리 지정해 놓고 스타트 한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게임 한 판, 우리가 누를 수 있는 그 시간 제한은 1초로 해놨고, 그 다음에 결과 확인하는데 3초 동안 보여주도록 해놨고,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그 스테이트라는 새로운 이름 도입해 놓은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여기는 지금 는 0 해가지고 지금 도입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등등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업데이트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는 간단하게만 볼게요. 자, 업데이트나 함수 정의, 이 내용을 이제 매 60분의 1초마다 실행할 거란 말이에요. 지금 보시면 만약에 스테이트에 담겨 있는 값이 0이면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는 시작 상태에 해당하는 코드를 적어놨다 보시면 됩니다. 시작 상태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엔터키를 치면 대기 상태로 전환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서는 그냥 요 if 부분, 그러니까 시작 상태일 때 수행할 코드 내용물은 if문 하나로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엔터키 쳤으면 이 길다란 작업을 하면 됩니다. 이번 프레임에. 만약에 이번 프레임에 엔터키를 안 쳤으면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따라서 요 if 문 안에, 요 if 부분 안에 들어있는 이 if 문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 말고는 다른 코드는 하나도 적혀있지 않는 걸 볼 수 있어요. 엔터키 친 게 아니면 아무것도 안 하면 됩니다. 허송세월 보내면 돼요. 60분의 1초 그냥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엔터키를 쳤다면 다음 프레임부터는 이제 대기 상태가 될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제 그림들을 섞어야 되고 사용자한테 기다리는 중이라고 보여줘야 되고 등등등 작업을 수행해야 됩니다. 그걸 언제까지 수행할 거냐? 역시도 지금 정해두면 돼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번 프레임에 엔터키를 쳤다면, 시작 상태고 엔터키를 쳤다면 제목을 바꾸고 그 그림 5개를 지금부터 보여주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지금부터 대기 상태로 전환된다. 그 다음에 언제까지 대기 상태를 유지할 거냐는 지금 주사위를 굴려서 지금 보시면 뭔가 복잡한 수식이 적혀 있긴 한데 요거는 뭐 적당히 수식으로 보여드릴게요. 아이고. 그래서 보시면 예를 들면 우리 현재 목표는 0.5초 이상, 그 다음에 3.0초 이하의
임의의 플롯 형식 값을 내 손에 얻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행스럽게도 파이썬 동네 요 랜덤 모듈 N은 랜덤 괄호 닫고라는 친구가 준비가 돼 있습니다. 이 친구는 한번 보여드릴게요. 툴팁을 보면 안 보여요. 인터랙티브로 가야겠어요. 헬프를 쳐보도록 할게요. 엔터 치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랜덤 괄호 열고 닫고는 0 이상 1 미만의 그러니까 0. 얼마에 해당하는 임의의 플롯 형식 값이겠죠. 아마도 인트 형식 값이 나오면 0밖에 안 나올 테니까요. 호출하고 할 때마다 임의의 0. 얼마에 해당하는 숫자가 튀어나오도록 균등분포로 튀어나오도록 만들어 놓은 함수라고 보시면 돼요. 따라서 우리가 지금 바로 얻을 수 있는 건 0 이상 1 미만의 임의의 값입니다. 이 값을 토대로 우리는 0.5 이상 3.0 미만의 수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뭐 컴퓨터 동네에서 보편적으로 쓰는 방법은 일단은 곱셈을 먼저 하는 거예요. 여기다 곱하기 3.0 빼기 0.5를 합니다. 이건 마치 이 구간의 너비라고 볼 수도 있을 거예요. 시작점이 0.5고 끝점이 3.0이면 길이는 2.5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2.5를 곱하면 그러면 이제 0은 그대로 0이니까 2.5 미만의 임의의 숫자가 튀어나옵니다. 그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우리가 플러스해서 요 0.5만큼 최소값만큼 시프트를 해주면 돼요. 트랜슬레이션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0.5 이상 그다음에 2.5 더하기 0.5 하는 거니까 3.0 미만의 범위를 갖는 임의의 플롯 형식 값, 균등분포를 갖는 플롯 형식 값을 얼마든지 얻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이런 느낌으로 곱셈과 덧셈을 해서 기준 범위 안에 임의의 값을 내가 원하는 범위 안에 임의의 값으로서 가져가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C 동네 랜드 같은 거였다면 그때는 이제 1이 아니라 예를 들면 뭐 65,536 미만 같은 느낌으로 우리한테 숫자 인트 값 하나를 주잖아요. 그때 같은 경우는 이제 요 곱하기를 쓰는 것보다는 아마도 퍼센트를 써서 진행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범위가 3이다. 퍼센트 3하면 우리 손에 0, 1, 2가 다시 떨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다시금 최소값을 더하든가 해서 여러분이 얼마든지 작업을 수행할 수 있을 겁니다. C 동네에선 그랬을 것이고 자바 동네나 파이썬 동네에서는 미리 더블 형식 값을 플롯 형식 값을 0에서 1 범위로 예쁘게 우리한테 던져주도록 기능이 구성되어 있으니까 그거를 쓰실 때는 곱셈을 하시면 돼요. 아무튼 그런 느낌으로 지금부터 스타트 할 거고 대기 상태로 언제까지 이 프로그램은 대기 상태를 유지해야 되냐 또 미리 정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스테이트에 담기는 값을 1로 바꾸는 할당문을 마지막으로 실행하도록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프레임의 시작 상태였다. 그러면 if 부분 내용물을 실행하고 다른 부분 내용물은 전혀 실행하지 않을 거예요. 이번 프레임에는 그렇습니다. elif 해갖고 지금 이게 전체가 커다란 if문 하나로 되어 있다 보시면 돼요. 뭐가? 업데이트 내용물 자체가 if문 하나로 지금 되어 있다 보시면 됩니다. 엄청 큰 분기 흐름 하나 만들어 둔 거예요. 아무튼 지금 처음 호출할 때는 스테이트 값은 0이니까 0에 해당하는 if 부분 내용을 실행했고 엔터키를 쳤다면 그러면 스테이트를 1로 바꾼 채로 이번 프레임에 할 일은 끝이 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다음 프레임에 60분의 1초 뒤에 다시금 업데이트가 호출될 거고 그때는 스테이트 값이 0이 아니라 1이기 때문에 요 위에 적혀있는 코드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요 elif 부분 내용물을 실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일단은 그러려니 합시다. 여기는 지금 열심히 셔플을 하는 코드를 적어 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뭐 랜드 인트 같은 걸 써서 임의의 위치로 이렇게 하고 있고 등등등입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각각의 네모들에 대해서 위치를 매 프레임마다 변경하도록 코드 짜냈어요. 그걸 언제까지 할 거냐? 미리 우리가 정해둔 그게 0.5초 뒤든 3.0초 뒤든 그 미리 정해둔 시간이 지났냐를 시계를 보면서 열심히 모든 프레임에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났다라면 역시나 다음 상태로 전환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여기서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바꾸고 다음 출제 상태는 1초 동안 진행하면 되는 거니까 현재 시각에 1초만큼 더해서 미리 세팅해 두고 스테이트 값을 2로 바꾼 채로 이번 프레임의 업데이트 내용물 실행을 끝내면 돼요. 그럼 다음 프레임부터는 요 출제 상태에 해당하는 코드를
쓰면 됩니다. 출제 상태 같은 경우는 상태 전환이 두 가지 조건으로 발생할 수 있었어요. 하나는 마우스 버튼을 누른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한 시간이 경과된다. 입니다. 그래서 일단 위에 거를 먼저 지금 할 테니까 마우스 버튼을 눌렀다면 그러면 일단은 게임은 무조건 끝납니다. 근데 그게 이제 승리한 거냐 반칙패한 거냐를 이제 좌표를 계산을 한다든가 이렇게 get tab object 같은 걸 써서 지금 마우스 포인터가 가리키고 있는 자리에 있는 그림이 3번 그림이랑 동일하냐와 같은 식으로 여러분이 얼마든지 진행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뒤에 있는 배경, 그 엄청 커다란 이제까지 하얀색이었던 네모를 회색으로 바꾼다든가 노란색으로 바꾼다든가 그다음에 제목도 바꾸고 한 다음에 그걸 3초 동안 보여줄 거다라고 미리 세팅해두고 스테이트 값을 바꾸도록 하면 됩니다. 또는 마우스 버튼을 누른 게 아니다 하더라도 미리 우리가 정해둔 그 시간이 지났다면 시간 초과로 패배를 하게 될 거예요. 따라서 빨간색으로 바꾸고 메시지 바꾸고 3초 동안 기다려야 된다 하고 스테이트를 3으로 바꾼다 보시면 됩니다. 둘 다 아닌 경우에는 우리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아직 1초도 지나지 않았고 사용자가 클릭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나는 그냥 기다리면 됩니다. 아무 일도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결과 확인하는 부분이죠. 그때는 그냥 시계만 하염없이 찾아보면 됩니다. 딴 거는 굳이 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시계 딱 쳐다봤더니 3초 딱 지났다. 다음 단계로 전환해야 된다. 다음 상태로 전환해야 된다라면 그거에 해당하는 그때는 이제 제목을 엔터키 누르세요라고 말해야 되고 네모는 다시 하얀색, 배경은 하얀색으로 다시 바꿔야 되고 1, 2, 3, 4, 5 그림은 가려야 되고 하니까 그거 미리 해두고 스테이트를 0으로 바꾼 채로 이번 업데이트 내용물 실행을 끝을 내면 됩니다. 그래서 위에 보시면 그러면 다음번 업데이트부터는 다시 if 부분 내용물을 실행하게 되겠죠. 이런 느낌으로 지금 코드가 작성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자 스테이트 개념은 간단합니다. 일단 프로그램은 동시에 어떤 시점에 어떤 프레임에 한 가지 상태만 지닐 수 있어요. 0개도 안 되고 여러 개도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동시에 라고 말하는 그 일종의 범위는 프로그램을 처음 딱 시작했을 때부터 프로그램 실행이 끝날 때까지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살아있는 동안 항상 한 가지 상태만 지니도록 우리가 구성을 해두면 돼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처음 켰을 때도 특정 상태로 간주된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걸 보통은 초기 상태라고 불러요. 지금 같은 경우는 그 엔터키 누르세요라고 말하는 그 상태가 초기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프로그램의 현재 상태 한 가지밖에 존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거를 이름 하나에다 담아놓고 그게 0이냐 1이냐 2냐와 같은 느낌으로 우리가 얼마든지 다룰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프로그램이 어떤 상태인지에 따라서 그 스테이트 값이 뭐냐에 따라서 서로 다른 코드를 실행할 수 있게끔 우리가 얼마든지 분기 흐름을 구성을 해두는 게 가능해요. 그래서 길다란 if만 적어두면 됩니다. 어쩔 때는 if 부분, 어쩔 때는 elif 부분, 저 elif 부분 실행할 수 있게끔 조건식을 적어두면 되고 조건식은 스테이트 값이 0이냐, 1이냐, 2냐와 같이 간단하게 넣는 수식으로 적어두는 게 가능할 거예요. 그 다음에 특정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전환될 수가 있어요. 스테이트 값을 바꾸면 됩니다. 일단은. 그래서 그건 그렇고 보통은 이제 일정 조건을 만족할 때만 예를 들면 사용자가 엔터키를 누른 프레임에 예를 들면 지금 시간이 경과됐을 때와 같은 그런 일정 조건을 만족할 때만 전환될 수 있게끔 항상 무조건 전환되면 그건 큰 의미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미리 지정해둔 조건을 만족하는 그 프레임의 상태 전환이 발생하도록 여러분은 아마도 분기 흐름을 구성하시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전환하기 직전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결과 확인 상태를 종료하는 시점에 또는 시작 상태를 스타트하는 시작 상태에 해당하는 코드 실행을 스타트하는 시점에만 우리가 수행해야 되는 작업이 있다, 실행해야 되는 코드가 있다라면 아마도 여기서 지금 구성해 두고 있을 그 분기 흐름, 그 if문의 내용물로서 추가하면 됩니다. 그 내용물은 예를 들면 지금 한번 볼게요. 이 if문의 내용물은 지금 현재 상태가 시작 상태고 그다음에 이번 프레임의 사용자가 엔터키를 눌렀을 때만 그때만 딱 한 번 실행될 거예요. 전체 라운드 중에서. 따라서 그때 딱 한 번만 수행하면 되는 작업. 지금 같은 경우는 제목을 바꾸는 거죠. 제목을 0.5초 내내 바꿀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그림을 보여준다. 또 0.5초 내내 매 프레임마다 계속 보여줘야 돼 라고 얘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처음에 딱 한 번만 지정하면 하이드 할 때까지 계속 보여줄 거예요.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딱 한번 해두는 게 적당한 거죠. 그래서 이번에 0.5초 동안 진행할 거냐 3초 동안 진행할 거냐 딱 한번 뽑아놓고 그걸 계속 우리가 우려 먹으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미리 딱 한번 하도록 되어 있는 게 좋을 거예요. 매 프레임마다 저거를 또 주사위 굴리고 하면 코드가 유상하게 동작하게 될 테니까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상태 전환 그 자체를 발생시키기 위한 할당문이 지금 여기 적혀 있고 이 상태 전환은 아까 봤듯이 엔터키를 쳤을 때만 정밀하게는 시작 상태고 엔터키를 쳤을 때만 스테이트 값을 1로 바꾸도록 지금 코드가 잘 분기 흐름이 잘 작성되어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상태들, 스테이트들이랑 그 사이의 전환, 트랜지션 가능성을 여러분이 얼마든지 그림으로 표현을 해두는 게 가능해요. 그런 그림을 스테이트 다이어그램이라고 부릅니다. 자, 요거 혹시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 막 2학년, 3학년 수업 가면 뭐 프로그래밍 언어론이라든가 컴파일러라든가 뭐 그런 과목들에서 어쩌면 요 동그라미랑 화살표를 써서 표현하는 그림을 본 적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여러분 그 뭐 있을까? 뭐 오토마타라는 이름이 과목명에 들어가 있는 과목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막 뭐 DFA라든가 NFA라든가 그런 거 여러분 구경해 본 적 있다면 거기서도 이런 비슷한 그림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지금 여기는 화살표 열심히 그어놨고 동그라미는 지금 총 4개를 그려놓은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스테이트 다이어그램에 대한 설명을 살짝 해볼게요. 잠깐 보면 일단 이제까지 얘기했던 그런 상태들은 여기서는 동그라미로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상태들 사이의 전환은 단방향 화살표로 표현해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작 상태에서 스타트하고 대기 상태 동그라미로 향하는 화살표를 그려놨다 보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단방향 화살표들이 지금 총 5개가 보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유일하게 지금 여기는 화살표가 총 5개가 있는데 스테이트 다이어그램을 그릴 때는 유일하게 그 시작점이 어떤 동그라미가 아닌 완전히 맨땅에서 허공에서 스타트하는 화살표가 딱 하나 존재할 수 있어요. 그리고 걔는 아무튼 도착점은 요 스테이트입니다. 동그라미입니다. 만약에 이런 화살표를 잘 그려놨다면 이 화살표가 향하는 이 동그라미가 초기 상태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프로그램 시작하면 시작 상태여야 돼. 라면 내 프로그램에 대한 스테이트 다이어그램 그릴 때, 내 프로그램 실행 흐름에 대한 스테이트 다이어그램 그릴 때는 요 시작 상태 동그라미에다가 이렇게 맨 땅에서 스타트하는 화살표를 딱 하나 그려두면 됩니다. 그럼 표시하는 게 끝이 나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원한다면 시작 상태의 반대에 해당할 만한 그러니까 F5 눌렀을 때는 어떤 상태냐 또 지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상태에 도달하면 이 프로그램이 끝나는 거냐를 의미하는 종료 상태도 얼마든지 그리는 게 가능합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이 프로그램은 현재 예시 프로그램은 심지어 ESC 누르면 창 끈다에 해당하는 코드도 안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가 빡종을 하지 않는 이상 빨간색 네모라든가 빨간색 X라든가 누르지 않는 이상은 계속 실행될 겁니다. 우리 지금 계속 실행되는 프로그램 다루고 있으니까요. 그렇긴 하지만 얼마든지 여러분이 종료 상태라는 거를 표현을 할 수 정해놓고 스테이트 다이어그램에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러고 싶다라면 그 동그라미는 이렇게 2겹으로 그려주면 돼요. 그리고 종료 상태에 돌입하면 내 프로그램 실행이 끝이 난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해 주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종료 상태는 얼마든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존재하도록 만들어도 돼요. 예를 들어 저 꼭대기 끝에 다다르면 엔딩이다. 그 다음에 요 맨 아래 끝에 다다르면 엔딩이다 와 같이 멀티 엔딩 시스템 같은 느낌으로 얼마든지 스테이트 다이어그램에 종료 상태를 여러 개를 붙여두는 게 가능합니다. 물론 이제 시작 상태 같은 경우는 맨 땅에서 스타트하는 화살표는 딱 하나만 여러분이 해두셔야 돼요. 그래야지 F5 딱 눌렀을 때 여기서 시작한다라는 게 보장이 되는 거니까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상태 전환에 해당하는 화살표는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 자유롭게 그리셔도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시작 상태에서 결과 확인 상태로도 갈 수 있고 결과 확인 상태에서 시작 상태로도 갈 수 있다라면 단방향 화살표를 왔다 갔다 하는 하나씩 해서 총 2개를 그리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지금 여기는 없지만 출제 상태에서 결과 확인 상태로
상태 전환을 의미하는 화살표를 하나뿐만 아니라 여러 개를 그리셔도 돼요. 예를 들면 뭐 3을 성공적으로 눌렀음, 그 다음에 3을 누르지 않고 이상한 걸 눌렀음, 그 다음에 시간 초과됨과 같이 걔네들을 완전히 서로 다른 화살표로 그리시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뭐 지금 같은 경우는 그러지 않긴 했지만 일단은 가능은 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수업 말고 그러니까 프로그래밍 동네가 아니라 좀 더 이론적인 동네에 가면 예를 들면 시작 상태에서 스타트해서 시작 상태로 돌아가는 자기 자신으로 향하는 그런 느낌의 화살표도 얼마든지 그리실 수 있어요. 얘는 이제 뭐 컴파일러라든가 그런 데서 좀 목격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입력, 예를 들면 우리 파이썬 인터프리터라든가 C 컴파일러 같은 거 만들 때도 이런 다이어그램을 일단 그려놓고 보통 스타트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파이썬 인터프리터 그 인터랙티브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인터랙티브는 우리가 마지막에 엔터키를 쳤을 때 그걸 가지고 이게 문장이다라고 가정을 하고 해석을 하기 시작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문장이 이게 문장이다라고 가정하고 우리가 접근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가장 앞에 무슨 단어가 적혀 있나를 확인하는 거예요. 거기에 if가 적혀 있다. 그러면 if문을 해석하기 위한 상태로 넘어가면 됩니다. for이 적혀 있다. 그러면 for문을 해석하기 위한 상태로 전환되면 됩니다. 그런 느낌으로 만약에 if가 적혀 있다. 그래서 그러니까 if문을 해석하는 상태로 전환됐다면 그 다음부터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이제 수식 그 if 키워드를 받아먹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수식 하나가 있어야 되니까 조건식으로서 존재해야 되니까 이제는 수식을 해석한다, 수식을 받아먹는다에 해당하는 상태로 전환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수식을 해석하기 위한 거기도 엄청 복잡할 거예요. 뭐 3 더하기 5도 있을 수 있고 등등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태에 열심히 전환하다가 어쩔 때는 이제 맨 밑에 있는 에러 꺼지라고 말할 만한 그런 상태로 전환된다거나 같이 열심히 화살표를 타 가면서 해석을 수행하도록 돼 있다 보시면 돼요. 그런 식으로 다이어그램 잘 그려놨고 그 다이어그램대로 동작했을 때 항상 성공적으로 정상적인 문장을 입력했을 때만 성공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오류 등등에 해당하는 상태로 전환되도록 잘 그려놨다면 우리의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언제나 우리가 적어놓은 파이썬 문장들을 우리가 의도한 그대로 적혀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해석을 하고 그에 맞는 실행을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코드를 짤 수 있게 된다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간에 화살표는 얼마든지 자유롭게 여러분이 적어두시는 게 가능해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스테이트 다이어그램 그 자체의 기능은 아니기는 해요. 프로그래밍 동네에서 요 스테이트 다이어그램을 쓴다라면 보통은 요 동그라미 안에다가 그 상태에 대한 설명을 적어줍니다. 그 설명을 보통은 숫자 하나를 붙여두고 서로 다른 숫자를 하나씩 붙여두고 이 상태의 제목이라든가 이름 정도로 그냥 한국말로 표현을 해두는 편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프로그램 안에서는 시작 상태를 0번 상태로 간주하겠어. 대기 상태를 1번 상태로 등등과 같이 우리가 미리 숫자를 적어둘 수 있습니다. 마치 인덱스 같은 느낌으로 각각의 숫자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0번째는 이름, 1번째는 힘 능력치라고 우리가 마음속으로 의미 부여를 하듯이 스테이트에 담겨있는 값이 0이면 그게 시작 상태를 의미하는 거야. 와 같이 우리가 정해둘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원한다면 이 화살표에도 설명을 붙여두는 게 가능해요. 그래서 출제 상태에서 결과 확인 상태로 전환될 때는 언제냐? 3을 눌렀을 때 또는 이제 뭐 다른 걸 눌렀을 때 또는 시간 초과됐을 때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얼마든지 메모를 해두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자유롭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열심히 다이어그램 그려놓고 딱 구경했을 때 이런 식으로 내 프로그램 전체 실행 흐름을 서로 각각의 부분들로 나눠가지고 내용물 문장들 적어가면서 구성하면 완성할 수 있겠구나 싶을 때 그때부터 이제 코드 작성을 시작을 하시면 된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코드를 적을 때는 지금 보세요. 우리가 저 그림을 잘 그려놨다면 그러면 우리는 열심히 코드를 칠 때 이 엄청 커다란 if문 지금 상태가 4개니까 0번, 1번, 2번, 3번이니까 미리 if문을 적어두고 스타트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사실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면 이거 지금 맨 땅에서 스타트한다 치면 일단 패스하고 elif 일단 여기까지 복사해두고 요걸 이제 이런 느낌으로 복붙해서 1이면 2면 3이면 해서 전체 분기 흐름을 일단 먼저 구성한 다음에 그럼 시작 상태네. 시작 상태 뭐 해야 되지? 뭐였지? 이거 하면 되는구나. 엔터키를 누르면 대기 상태로 전환하라고? 알았어.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이제 그
작은 목표, 부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코드를 적으면 됩니다. 엔터키를 치면 대기 상태로 전환하라고 사실 밑에 적혀 있으니까 일단 복붙해 볼게요. 그래서 엔터키를 이번 프레임에 쳤다면 그러면 우리는 지금 w.data.state는 1 대기 상태로 전환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추가로 우리가 요 대기 상태로 돌입하는, 전환되는 그 시점에 딱 한 번만 실행해야 되는 코드가 만약에 있다면 그 코드를 여기다가 추가로 적어주면 되는 겁니다. 와 같이 여러분이 내 시야 범위를 좁혀가면서 집중해가면서 내 전체 실행 흐름을 여러 부분들에 대한 코드를 적어서 완성을 하는 게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러분 오늘 수업 시간에 처음에 잠깐만요. 오늘 수업 시간에 F5 딱 눌러서 처음에 이제 요 실행되는 거 구경했을 때는 아이고 저 복잡한 거를 작년까지는 우리 손으로 만들려고 했다고 이상한 사람이네 와 같이 여러분이 느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가능하네, 시간 제한도 가능하네, 이거 눌렀을 때 반칙패도 할 수 있네, 그런 식으로 복잡하게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요 코드를 볼 때는 확실히 지금 우리가 시작 상태에서는 다른 거는 전혀 신경 쓸 필요 없는 거예요. 오로지 사용자 손가락만 보면 되는 겁니다. 엔터키를 눌렀냐 안 눌렀냐 그것만 중요한 거예요. 따라서 프로그램 밖에서 열심히 그 데이터만 열심히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갖고 엔터키 누른 게 맞네, true가 떴네 하면 그때 이제 딱 한 번 작업을 수행하면 돼요. 그 전까지는 다른 코드 아무것도 실행 안 하고 if 부분 내용을 실행해야 돼. 시작 상태니까요. 근데 딴 거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럼 그냥 업데이트 그 시점에 끝나버리는 겁니다. 60분 1초 그냥 생으로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용자도 그걸 원하고 있을 테니까 생각해봐요. 이러고 있다가 지가 마음대로 시작해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한 판에 1,000원짜리 게임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버튼을 누르고 스타트를 해야지 돈값을 하는 거잖아요. 지 마음대로 스타트 해버리고 지 마음대로 1초 센 다음에 지 마음대로 시간 초과합니다 빨간색 한 다음에 1,000원 먹어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프로그램 관점에서는 해야 되는 게 기다리는 거인 게 맞아요. 사용자가 원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지금 당장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맞습니다. 그리고 기다리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그냥 아무것도 안 적어두면 되는 거예요. 다른 코드를 실행하지 않는 것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들어가 있다 보시면 되고, 그런 걸 토대로 본다면 지금 각각의 상태들에 대한 구체적인 뭘 해야 되냐 코드 자체는 엄청 간단하게 지금 유지가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얘는 좀 복잡하긴 한데 여기서는 지금 그 1, 2, 3, 4, 5 그림을 임의의 위치에 보여주도록 그렇게 위치값을, 그러니까 좌표를 새로 뽑고 있기는 한데 그 네모들, 숫자 그림들이 서로 겹치지 않도록 만들기 위한 코드가 적혀 있습니다. 얘는 뭐 그냥 그러려니 해도 될 것 같아요. 아무튼 매 프레임마다 주사위 굴려가지고 위치 재지정하는 거, 그 다음에 그걸 언제까지 할 거냐, 언제 상태 전환을 발생시킬 거냐에 해당하는 이 부분. 여기서는 시계를 보고 있죠. 프로그램 밖에서 가져온 타임스탬프, 시각 값을 토대로 지금 이제 셔플 그만해도 된다고? 알았어. 그러면 다음부터는 출제 상태로 전환돼야 될 거니까 전환될 거니까 미리 지금 해야 되는 일, 딱 한 번만 수행하면 되는 일을 해두고 스테이트 값 바꾸고 이번 업데이트를 끝을 내면 됩니다. 여기서도 비슷해요. 여기서는 지금 상태 전환할 수 있는 조건이 두 가지이기 때문에 버튼 눌렀냐랑 시간이 지났냐랑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복잡해지긴 했지만 여전히 각각의 if 부분, elif 부분 내용물은 이전이랑 거의 하등의 차이가 없는 걸 볼 수 있어요. 조건식도 거의 똑같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사용자가 지금 버튼도 안 눌렀고 아직 시간도 안 됐다. 그러면 여기서도 역시나 수행해야 되는 작업은 기다리면 됩니다. 지 맘대로 상태 전환해서 패배했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안 해야 되는 게 맞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할 수 있도록 아무 코드도 안 적어놨다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 결과 확인 스테이트 같은 경우는 하염없이 시계만 바라보고요. 3초 딱 땡 했다 그러면 이제 다시 0번 상태로 넘어가도록 일단 마지막에 실행하면 끝이 나게 된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잘게 나눠서 보면 그 매 상태마다 매 프레임마다 우리가 수행해야 되는 작업 데이터 흐름, 코드 흐름이 매우 간결하게 지금 유지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 번 만드는 GUI 프로그램도 비슷한 느낌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장점들을 가져갈 수 있는 개념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는 지금 GUI 프로그램 만들 때 일단 저는 여러분들한테 동등한 무게감을 가질 만한 가벼운 목표를 지금
가벼운 주제를 정하시도록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 뭐 여러분 원한다면 뭐 시간 남는다. 나 이번에 4학년이라 이 수업밖에 안 듣는다. 그러면 얼마든지 뭐 시간을 추가로 투자해서 좀 더 복잡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셔도 될 거예요. 아무튼 간에 나 스스로 느끼기에 내 프로젝트, GUI 프로젝트의 프로그래밍 목표가 너무 특히나 실행 흐름 측면에서 복잡하다 싶을 때는 여러분이 이 스테이트 개념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스테이트 다이어그램을 먼저 그려놓고 주제 정하기 할 때 먼저 그려놓고 그걸 보고 차근차근 코드를 작성해 보시는 경험을 해보시는 게 아마도 유리하지 않을까. 좀 더 빨리 끝낼 수 있고 안전하게 끝낼 수 있고 재미도 있지 않을까, 경험치도 높이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살짝 소개하고 넘어간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2분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딱 요거 설명하고 그냥 집에 가면 되겠죠. 지금 22분이니까요.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 목요일부터 여러분 GUI 프로그램의 초기 버전 프로토타입을 우리가 구성해 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 슬라이드는 다음 시간에 또 다시 우리 오프닝 하면서 열어볼 거니까 일단 그렇게 해두도록 하고, 그래서 오늘 지금 여유 시간에는 뒷수업이 있긴 한데 여유 시간 있으니까 혹시나 자기가 지금 주제를 아직 안 정했다 내지는 정했는데 한번 확인을 받고 싶다는 친구들 뭐 손 들거나 해서 저한테 도움 요청하시고, 그렇지 않은 친구들 일단은 오늘은 여기까지 해두고 목요일 날 등교하는 걸로 합시다.